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의 기둥을 감아먹어? 당장 이 집에서 나거라, 이 천박한 것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소. 내 옷자기에 더러운 손 대지 마시오. 서방님,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없으면 이 집안은... 내가 그동안 통빈 껍데기를 받들고 있었구나. 한 달, 딱 한 달 뒤에 피눈물을 흘리면 내 발밑을 기게 해준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내린 기막힌 처벌, 그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낡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며 섬뜩한 파여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은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로 번개를 품고 으르렁거렸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낡은 보따리 하나가 진흙탕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뒹구는 보따리 위로 차가운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처참한 풍경을 자아냈다. 독살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대문 앞에 버티고 선 최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삿대질을 해댔다. 너만 나가면 우리 집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해질 것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는 저주 섞인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조차 묻어나지 않았고 오직 뼛속 깊이 각인된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아지는 진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고요히 서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추위와 뺨을 때리는 빗방울의 통증보다 그녀의 가슴을 더욱 옥죄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감내해야 했던 참담한 모멸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분노와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아들을 망치려 들다니. 내 살아생전 너 같은 요물은 처음 본다며 최씨 부인은 침을 뱉듯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아들 기철의 끝없는 방탕함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모두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가장 연약한 희생양을 향해 잔인한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씀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겠으며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와 이 집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남이라고 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흙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며 매달릴 줄 알았던 며느리의 너무도 당당하고 뜻밖의 태도의 최씨 부인은 순간 당황한 듯 어깨를 움찔했지만 이내 거친 콧방귀를 뀌며 육중한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철컥거리며 단단하게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울려 퍼지며 아진과 가문의 질긴 인연이 영원히 끊어졌음을 무정하게 알리고 있었다. 텅 빈 골목길에는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녀는 홀로 남아 자신을 삼킬 듯한 거대한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바닥에 뒹구는 젖은 보따리를 천천히 집어드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시집 온 이후 단 하루도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잠들어 본 적이 없었던 지난 끔찍한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도박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는 남편과 헛된 허영심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사치스러운 연애를 여는 시어머니의 뒤치닥거리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쓰러져가는 가문을 피와 땀으로 지탱해온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들의 어리석음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질척이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눈에 띄게 더욱 가벼워지고 단단해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얼어붙은 그녀의 육신을
묘하게 감싸 안으며 묘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겉으로는 처량하게 쫓겨난 가엾은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화산 같았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그동안 가문의 명줄을 쥐고 흔들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진이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막아낸 막대한 빚더미 덕분이었다. 껍데기만 남은 빈곤한 저택에서 그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나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사라졌으니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양반의 자존심이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길수록 아진의 등 뒤로 거대한 저택의 형체가 서서히 흐려지며 이내 완전한 어둠 속으로 먹혀 들어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며 나아갔다. 하늘은 마치 아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듯 아니면 과거의 모든 더러운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내려는 듯 더욱 거세게 장대비를 퍼붓고 있었다. 빗물은 그녀의 눈물 자국을 지우고 진흙은 그녀의 험난했던 발자취를 온전히 덮어버리며 그 누구도 그녀가 걸어간 길을 쉽게 추적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장막을 쳐주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뒤바뀌어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멀리서 희미하게 번쩍이는 불빛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차가운 빗속을 뚫고 작은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저곳은 밤낮 없이 상인들이 오가며 막대한 재물이 거래되는 거대한 상단의 근거지이자 아진이 오래전부터 남몰래 공을 들여온 비밀스러운 피난처였다. 쫓겨난 며느리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섣부른 판단은 참담한 착각에 불과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상단의 커다란 깃발이 비바람 속에서도 펄럭이는 소리를 내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을 반갑게 환영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젖은 옷가지가 무겁게 몸을 짓눌렀지만 아진의 걸음은 점차 속도를 더해갔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눌려 있던 새로운 야망의 불씨가 뜨겁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무능한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금부터가 진짜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였다. 상단에 굳게 닫힌 문 앞에 다다른 아진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두드리자 이내 안쪽에서 경계하는 듯한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깊고 험악한 밤중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상단을 찾아온 정체불명의 손님이 누구인지 묻는 사내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진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아진이라는 단 두 글자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철통같이 닫혀있던 상단의 거대한 나무 문이 마치 마법처럼 스르륵 열렸다. 문지기는 흠칫 놀란 표정으로 급히 고개를 숙였고 어두운 내당 안쪽에서는 황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달려나오는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녀가 오래전에 거두어들였던 은혜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아진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상단의 행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뜨거운 물과 마른 옷을 준비하라고 아랫사람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은인께서 어찌하여 이토록 끔찍한 비바람을 맞으며 한밤중에 홀로 찾아오셨는지 묻는 행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쓰러지듯 상단의 따뜻한 마루 위로 무거운 몸을 뉘었다.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최 씨 가문으로 흘러 들어가던 모든 자금줄과 담보를 가차없이 끊어버리라고 아진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명을 받들겠다는 행수의 맹세가 방안을 든든하게 채웠고
아진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응징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진을 쫓아내고 속이 후련해진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이 덮여놓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눈엣가시 같았던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내일부터는 다시 평온하고 부유한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다. 술에 잔뜩 취해 기방에서 돌아온 남편 기철 역시 아내가 쫓겨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맞떨어져 요란한 코골이 소리만 집안에 가득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내일 당장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이 거대한 저택의 기둥뿌리마저 뽑아갈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이 무능하고 썩어빠진 집안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들의 위태로운 평화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지독하게 퍼부어대던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멀리 동력 하늘에서는 피비린내를 품은 듯한 붉은 빛의 새벽이 어둠을 밀어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쫓겨난 자는 힘을 쥐고 일어섰고 쫓아낸 자들은 이제 추락할 일만 남은 기막힌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육중하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그 잔인한 발톱을 치켜들었다. 상단의 깊숙한 내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며 아진의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호지를 찢을 듯이 때려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하녀들이 조심스럽게 가져온 마른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삼키자 지난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진 듯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최 씨 가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백 년의 뼈대 있는 역사를 자랑하는 도성 최고의 명문가였으나 실상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곳간에는 쥐가 파먹을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구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비옥한 토지들은 이미 남편 기철의 끝없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흔적도 없이 팔려나간 지 오래였다. 그들은 그저 허영심이라는 얇은 가면에 기대어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가문의 재산이 바닥났다는 끔찍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속에 갇혀 살았다. 그녀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도성의 귀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최고급 산해진미와 귀한 비단으로 치장한 사치스러운 연회를 베풀며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모든 막대한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그 무너져 내리는 썩은 기둥을 자신의 뼈를 깎아내며 홀로 지탱해 온 사람이 바로 며느리인 아진이었다. 양반가의 규수라는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아진은 상단의 은밀한 후원자가 되어 남몰래 엄청난 이문을 남기는 상거래를 주도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그녀의 뛰어난 상술과 명석한 두뇌 덕분에 벌어들인 은화들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화려한 연회비와 남편의 도박 빚을 조용히 막아내는 비밀스러운 생명수로 쓰이고 있었다. 남편 기철은 학문이나 무예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오로지 양반이라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만으로 거들먹거리는 한심한 사내였다. 밤마다 도성의 후미진 투전판을 전전하며 가문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아진이 상단에서 빌려온 돈으로 빚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에 감옥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 모든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진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종국에는 한밤중에
참담한 축출뿐이었다. 가문의 몰락을 늦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며느리를 향해 최씨 부인은 상스러운 청것들의 장사치 흉내를 낸다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기철은 아내의 조언을 귀찮은 잔소리로 여기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스스로 무참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상단의 방 안으로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중년의 행수가 묵직한 장부 다발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10년 전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자신을 거두어 상단을 세울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준 은인 아진을 향해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행수의 눈빛에는 이 밤중에 비참한 몰골로 찾아온 주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동안 최씨 가문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명세를 모두 가져오라는 명령의 행수는 두꺼운 장부 3권을 아진의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장부 속에는 기철이 기방과 투전판에서 끌어다 쓴 어마어마한 차용증과 최씨 부인이 외상으로 사들인 최고급 비단과 보석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썩어빠진 양반 가문의 탐욕과 무능을 낱낱이 고발하는 끔찍한 죄악의 기록이나 다름없었다. 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장부의 갈피를 하나하나 넘기며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어리석은 세월의 무게를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했다. 내일부터 당장 최씨 가문의 이름으로 지불되던 모든 상단의 신용거래를 일절 중단하고 기한이 만료된 차용증의 빚을 즉각 회수하라고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자비로운 며느리의 헌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뿐이었다. 명령을 받은 행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도성의 모든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답했다. 최씨 가문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든 거짓된 풍요가 아진에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도성의 백성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벌거벗은 양반의 위선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친 빗줄기가 어둠을 찢어발기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한 결의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떠나온 낡고 거대한 저택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리석은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파멸의 시작일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양반이라는 헛된 껍데기가 과연 굶주림과 빚더미 앞에서도 얼마나 고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아진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자신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며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호통치던 시어머니의 독살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스스로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고 내린 그들의 오만한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도성거리는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활기찬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상단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건장한 일꾼들이 각각 두꺼운 장부와 차용증을 품에 안고 사방으로 흩어지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모두 도성 곳곳에 퍼져 있는 최씨 가문의 단골 상점들과 기철이 돈을 빌려 쓴 은밀한 투전판들이었다. 아진의 철저한 지시에 따라 상단은 최씨 가문을 향해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그물을 빈틈없이 치밀하게 펼쳐나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도성의 아침 풍경이면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명문가의 숨통을 끊어버릴 무서운 경제적 포위망이 소리 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단잠에서 깨어날 최 씨 부인과 기철은 오늘 하루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다. 향긋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상단의 내당에 앉아있는 아진의 모습은 쫓겨난 가련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전장을 지휘하는 냉혹한 장수와도 같았다. 지난 10년간 겪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서러움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서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그녀에게 거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감히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도 무사하길 바라는 어리석은 쥐새끼들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가르쳐줄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특히 기철이 자주 드나드는 도성 외곽의 투전판에는 우리 상단의 사람들을 은밀하게 심어두어 그가 더 이상 단 한 푼의 돈도 빌리지 못하게 철저히 막으라고 아지는 덧붙였다. 쥐구멍조차 완벽하게 틀어막아 그가 자신의 무능력함과 빚더미의 무게를 온몸으로 처절하게 실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작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 속에서 그들이 어떤 비굴한 표정을 지을지 생각만 해도 아진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통쾌함이 번져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맹렬한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아진은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시어머니가 제 손으로 쫓아낸 며느리가 사실은 가문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유일한 주인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곧 세상에 폭로될 것이다. 화려한 양반의 탈을 쓴 최 씨 가문의 처참한 몰락은 이제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 되었다. 주었으니 어쩌면 그 모욕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저택의 그늘에 숨어 눈물 짓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도성의 막대한 불을 쥐고 흔드는 상단의 진정한 실권자로서 당당히 군림하고 있었다. 과거의 족쇄를 끊어낸 아진의 날갯짓은 거침없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다. 아진은 과거 남편 기철이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돌아와 애굣은 하인들에게 매질을 가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던 끔찍한 밤들을 조용히 회상하며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쌌다. 가문의 위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저질러졌던 수많은 폭력과 억압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냉혹한 심판관의 차가운 이성만이 그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행수에게 며칠 뒤 다가올 또 다른 빚쟁이들의 방문 일정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아지는 창밖으로 내리쬐는 눈부신 햇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최 씨 부인이 스스로 걸어들어간 끔찍한 함정의 깊이가 얼마나 아득한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도성의 모든 이들이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썩어빠진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사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 동안 최 씨 가문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성 곳곳을 헤매며 목숨을 구걸하겠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손길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아진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도성 전체를 빈틈없이 다 메고 있었고 한 번 걸려든 사냥감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올가미가 점점 더 목을 조여가고 있었다. 처절한 인과응보의 칼날이 마침내 그 서늘한 빛을 번뜩였다. 도성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상단의 높은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진에게 그저 거대한 장기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끝 하나에 수많은 상인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썩어빠진 양반 가문의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다. 창문을 넘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는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과거에 억눌렸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찻쟁반을 들고 다가온 상단의 대행수는 아진의 곁에 멈추어 서서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10년 전 다 죽어가던 상단을 살려낸 은인이 이제는 가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주인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상단의 모든 식구들은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행수는 정성스럽게 우려낸 국화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최씨 가문을 향한 압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조용히 아뢰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진 아지는 은은하게 퍼지는 국화향기를 맡으며 도성의 중심에 위치한 저택의 처참한 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철저하게 고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녀가 거두어들인 보증과 지원망은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피할 수 없는 절망을 선사하고 있었다. 과거 아지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비단 상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막대한 외상을 보증섰고 남편의 노름빚을 갚기 위해 전당포에 은밀히 각서를 써주어야만 했다. 그 모든 치욕스러운 기록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시댁 식구들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상단의 정보망을 통해 들려오는 최씨 가문의 비명소리는 10년 동안 아진이 흘렸던 눈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가였다. 대행수 어르신 도성 내의 모든 전당포와 객주들에게 비밀 서신을 보내 기철이 어떤 물건을 들고 오든 절대로 거래를 받아주지 말라고 철저하게 일러두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에게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내어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 상단과의 모든 거래를 영구히 끊어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함께 덧붙여 주셔야만 합니다. 쥐구멍 하나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숨통을 틀어막아야 그들이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진의 서늘한 명령에 대행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마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니 부디 안심하시라며 묵직한 신뢰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단의 정보망은 이미 도성의 뒷골목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었고 기철의 얄팍한 수작 따위는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포위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토록 무능하고 파렴치한 자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상단의 모든 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 한편 빚쟁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저택에는 스산한 찬바람만이 감돌며 무너져 내린 가문의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깨진 도자기 파편 위로 몸을 웅크린 최씨 부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화려한 연회와 아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폐허로 변해버린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오후 늦게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기철은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눈을 비볐다. 최씨 부인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놈이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기에 가문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하지만 그녀의 원망 섞인 비명 속에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감춰주던 아진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기철은 어머니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널브러진 빚쟁이들의 차용증 다발을 주워들고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천 냥의 도박 빚을 지고도 한 번도 이런 험악한 빚 독촉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는 언제나 아내가 뒤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오만방자했던 양반의 자존심은 서슬퍼런 빚쟁이들의 위협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당장 돈을 구하지 못하면 놈들이 내일 당장 관아에 나를 고발하고
이 집마저 몽땅 빼앗아 갈 것이니 가보라도 내어주셔야겠습니다. 라며 기철은 다급하게 외쳤다. 눈앞에 닥친 끔찍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문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팔아넘기려는 아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최 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당장 칼자루가 목에 들어온 상황에서 그녀 역시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음을 직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상단의 고요한 내당에서 아지는 행수가 가져온 새로운 첩보를 읽으며 기철이 숨겨둔 청자병을 들고 전당포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갔다는 소식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똑같은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맷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 못내 우스꽝스러웠다. 아지는 대행수에게 기철이 가져간 그 물건을 아주 형편없는 헐값에 매입하여 그에게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도성 뒷골목의 허름한 전당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기철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귀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청자라고 소리치며 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당포 주인은 아진의 은밀한 지시를 미리 전달받은 터라 물건을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겨우 은화 몇 댐만을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다. 기철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지만 당장 목을 조여오는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려면 그 푼돈이라도 감지덕지 챙길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손에 쥔 알량한 은화 몇 선으로는 태산처럼 쌓인 빚의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음을 깨달은 기철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고 위험한 욕망으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어차피 갚지 못할 빚이라면 투전판에서 마지막 운을 시험하여 한몫 단단히 챙겨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지독하게 어리석은 망상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그는 빚쟁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쾌락과 타락의 냄새가 진동하는 은밀한 도박장으로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외롭게 뜬 차가운 그 탐달이 투전판으로 기어 들어가는 남편의 비루한 뒷모습을 스산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모든 광경은 상단 밀정의 눈에 낱낱이 담겼다. 아지는 기철이 결국 뻔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는 보고를 전해 듣고는 가벼운 탄식을 내뱉으며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려 노력했던 사내의 밑바닥을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은 차라리 잔혹한 고문에 가까운 허탈함을 동반하고 있었다. 오늘 밤 투전판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만약 그가 마지막 남은 농지 문서마저 걸려 한다면 망설임 없이 모두 거두어들이라고 아지는 냉혹하게 지시했다. 이제 최 씨 가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껍데기만 남은 양반의 허세가 저작거리의 흙바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세상에 낱낱이 보여줄 차례였다. 그녀가 준비한 보이지 않는 철퇴는 이미 가장 높은 곳까지 치켜 올려져서 무자비하게 내리칠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텅 빈 저택의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있을 시어머니의 늙고 초라한 뒷모습이 아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동정심은 티끌만큼도 잃지 않았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평생 치러야 할 죗값이며 아진이 내려주는 가장 공평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문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렸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밤바람이 거칠게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아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헛된 애원처럼 들려왔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도성의 모든 사람들은 오만했던 명문가의 철저한 몰락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완성한 완벽한 복수의 절정이 될 것이다.
10년의 하늘 품은 그림자는 거대한 저택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기세로 짙게 드리워졌다. 탁하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투전판 특유의 공기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지독한 도끼와도 같았다. 기철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수많은 노름꾼들 틈에 섞여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가 방금 전당포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귀한 갑오를 팔아쥐게 된 얄팍한 은화 몇 돈은 당장이라도 큰 돈으로 불어날 것만 같은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 아진의 은밀한 지시를 미리 받아두었던 투전판의 판돈잡이는 교묘한 손놀림으로 기철이 처음 몇 판을 연속으로 이기도록 상황을 조작했다. 눈앞에 작은 은화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기철의 얄팍한 입술 사이로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나갔고 이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협박도 고향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늙은 어미의 얼굴도 그의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워져 버렸다. 드디어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대한 기회를 내려주셨다며 기철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어리석은 기쁨에 취해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배짱과 운을 가졌는지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판이 거듭될수록 맹목적으로 판돈을 기세 좋게 끌어올렸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갓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기철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무렵 판돈잡이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하며 마침내 쳐두었던 덫이 무자비하게 닫히기 시작했다.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지었다고 믿었던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기철이 끌어모았던 은화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판돈잡이의 앞자리로 무심하게 쌓여만 갔다. 하는 당황스러운 탄식을 내뱉을 새도 없이 그가 가부를 팔아 마련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허무하고도 잔인하게 짓밟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기철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손을 파르르 떨며 당장이라도 판돈을 다시 빌려달라고 투전판 주인에게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주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단 한 푼의 돈도 내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울부짖는 기철의 귓가에는 노름꾼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만이 처참하게 울려 퍼지며 그의 초라한 몰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기철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그의 떨리는 손이 품속 깊은 곳을 더듬어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씨 가문의 마지막 남은 명줄이자 매년 가을마다 하인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던 조그만 농지의 땅 문서였다. 빚쟁이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안방 깊숙한 곳에서 몰래 훔쳐내어 품고 다니던 가문의 마지막 심장을 도박판의 탁자 위에 패륜적으로 내던지고 만 것이다. 이 문서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땅 문서이니 이것을 담보로 삼아 당장 내게 은화를 내어달라며 기철은 침을 튀기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다. 투전판의 주인은 짐짓 놀란 척 문서를 집어들어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속으로는 아진의 완벽한 예측과 소름 끼치는 통찰력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어리석은 사냥감은 주인이 쳐놓은 덫에 가장 깊은 곳까지 제 발로 기어들어와 스스로 목을 내밀었다. 땅 문서를 걸고 벌어진 운명의 마지막 승부는 찰나의 순간에 기철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패배로 잔혹하게 끝이 나버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철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탁자 위로 몸을 날려 땅 문서를 되찾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험상궂은 체격의 투전판 일꾼들이 파리떼를 쫓아내듯 그를 거칠게 낚아채어 어둡고 차가운 뒷골목의 진흙탕 속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 버렸기 때문이다. 차디찬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뒹구는 기철의 온몸은 오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참한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뼈대 있는 양반가의 핏줄이라는 알량한 자부심은 뒷골목의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기철은 텅 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꺽꺽거리며 피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같은 시각 처참하게 부서진 최씨 가문의 낡은 저택에서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최씨 부인이 불안감에 휩싸인 채 마루를 서성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큰 돈을 구해오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간 아들은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눈치가 빠른 몇몇 하인들은 이미 가문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들어섰음을 직감하고는 남은 세간살이를 몰래 챙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어수선하게 짐을 꾸리는 하인들의 기척을 눈치챈 최씨 부인은 미친 듯이 달려가 그들의 보찜을 빼앗으며 길길이 날뛰며 분노를 터뜨렸다. 천하의 몹쓸 것들이 감히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치려 하느냐며 내 아들이 곧 수레에 은화를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이니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악을 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표독스러웠으나 그 이면에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처절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부서진 문짝과 깨진 항아리들이 나뒹굴고 있는 처참한 마당에서 그녀가 내뱉는 양반의 오만한 허세는 그저 메아리 없는 공허한 비명에 불과했다. 하인들은 더 이상 호통에 겁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미쳐버린 여인을 동정하는 듯한 싸늘한 눈빛을 던지며 하나둘씩 열린 대문 밖으로 말없이 사라져갔다. 최씨 부인은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아침 이슬을 잔뜩 머금은 낡은 대문이 처량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군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들어왔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진흙과 오물로 뒤덮여 찢어져 있었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마치 거리를 떠도는 미치광이 거지의 몰골을 한 사내가 그곳에 서 있었다. 최씨 부인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흉측한 형상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귀한 아들 기철임을 깨닫고 경악했다. 기철아, 도대체 이게 무슨 병고이며 어찌하여 이다지도 참혹한 몰골로 돌아왔느냐며 최씨 부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빚쟁이들을 막을 돈은 무사히 구한 것이냐며 다급하게 아들의 소매를 부여잡고 흔들었지만 기철은 초점 잃은 텅 빈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이내 그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문의 마지막 농지 문서마저 노름판에서 모조리 날려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다. 순간 최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아찔하게 울려 퍼졌다. 땅 문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거늘 그것을 날려먹다니 내 놈이 정녕 미친 것이냐며 그녀는 미친 듯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매서운 소리와 함께 기철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최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향해 원통한 통곡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려도 이미 떠나버린 재물과 무너진 가문의 명예는 두 번 다시 그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원망하며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싸우는 모자의 비참하고도 추악한 모습은 양반이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헛된 환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토록 며느리를 핍박하고 쫓아냈던 오만한 최씨 가문은 이제 스스로 불러들인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 시각 상단의 내당에서는
아진이 행수가 정중하게 받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펼쳐들고 서늘한 눈빛으로 찬찬히 그 내용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철이 노름판에 내던졌던 최 씨 가문의 마지막 땅 문서였으며 이제 그 서류의 정당한 소유주는 상단의 절대적인 실권자인 아진이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종이의 질감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치욕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상해주는 달콤한 전리품과도 같았다. 자신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모든 불행이 끝나고 가문이 평안해질 것이라 믿었던 시어머니의 끔찍한 착각이 가져온 결과는 이토록 맹렬하고 완벽한 파국이었다. 아진은 문서 위에 적힌 익숙한 지명을 바라보며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응징의 불길이 더욱 기세 좋게 타올랐다. 이제 껍데기조차 남지 않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아 진짜 굶주림과 모멸감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가르쳐줄 마지막 심판의 순간만이 남았다. 다가올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저택마저 온전히 상단의 소유로 넘어오게 될 것이니 그들이 짐을 쌀 시간조차 주지 말고 가차없이 내쫓으라고 아진은 냉혹하게 지시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마침내 도성의 거대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폭풍의 전야를 알리는 무서운 서국과도 같았다.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고 일어선 그녀의 잔인한 칼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 기철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땅 문서마저 노름판에서 허무하게 날아갔다는 끔찍한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당장 내일이면 서슬퍼런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이 저택마저 통째로 빼앗아갈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어떻게든 피 같은 돈을 마련하여 이 지옥 같은 위기를 넘겨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흐려진 동공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간 것은 도성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소장농들의 농지였다. 비록 기철이 노름판의 문서를 빼앗겼다고는 하나 아직 추수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곳에서 거두어들일 막대한 소작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기고 남은 비단옷 중에서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검은 빛의 치마를 서둘러 챙겨 입었다. 아직 내가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닐 테니 천한 소작농 놈들을 다그치면 분명 숨겨둔 곡식과 돈을 모두 토해낼 것이라고 그녀는 홀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지독하게 발악하는 생존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홀로 저택의 무거운 대문을 나섰다. 평소 같았으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하인들을 대동하여 거드름을 피우며 행차했을 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파리 한 마리조차 날아다니지 않았다. 흙먼지가 날리는 거친 길을 두 발로 직접 걷는 것은 평생 비단길만 밟아온 그녀에게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조롱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꼿꼿하게 치켜들고 양반의 허세를 부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소작농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마을 입구에 다다른 최 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범벅이 된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다. 오두막 앞에 모여 앉아 새끼를 꼬거나 낡은 낫을 갈고 있던 농부들은 갑작스러운 옛 안주인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최 씨 부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당장 촌장을 불러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호통을 쳤다. 당장 밀린 소작료를 모두 은하로 바꾸어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이 비옥한 땅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라는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협박이 마을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 농부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복종 대신 차가운 경멸과 어이없음이 가득 배어 있었다. 촌장은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마님께서 어찌하여 이곳까지 친히 행차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미 지난달에 상단의 사람들에게 이번 가을에 모든 소작료를 넘기겠다는 증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여 바쳤습니다. 촌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대답에 최 씨 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상단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고막을 잔인하게 파고들며 잊고 있던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게 대체 무슨 헛소리냐며 감히 주인을 속이고 천한 장사치 놈들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느냐고 최 씨 부인은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다. 촌장은 허리춤에서 품속 깊이 간직해 둔 두꺼운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그녀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그것은 관아의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완벽하고도 합법적인 소작료 양도 증서였다. 지난 봄 기철 도련님께서 투전판에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 하옥되실 뻔했을 때 아진 마님께서 상단에 막대한 빚을 지고 대신 합의금을 치러주신 일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때 아진 마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마을의 모든 소작 권리를 상단의 영구히 담보로 넘기셨으니 이제 이곳의 진정한 주인은 상단의 대행수 어르신이십니다. 촌장의 차분하고도 냉혹한 설명이 최 씨 부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요물 같은 년이 감히 시어미 몰래 가문의 근간을 팔아넘겼을 리가 없다며 최 씨 부인은 증서를 빼앗아 북북 찢어버리려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건장한 농부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짓누르며 상단의 정당한 재산을 함부로 훼손하려 든다면 당장 관아로 끌고 가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무섭게 경고했다. 평생 벌레 취급하던 청것들에게 힘으로 제압당한 그녀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당신들이 입고 먹고 쓰던 그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이 바로 당신이 내쫓은 아진 마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어찌하여 본인만 모르십니까? 촌장의 서늘한 일침은 최 씨 부인이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끔찍하고도 뼈아픈 진실을 그녀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들이밀고 있었다. 그녀가 굳게 믿고 있었던 양반의 고고한 뿌리는 애초부터 며느리의 희생이라는 얇은 얼음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이제 이곳에는 마님께서 가져가실 곡식 한 톨이나 은화 한 뼘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헛된 미련을 버리고 당장 마을에서 떠나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차가운 등을 돌리며 자신들의 일터로 흩어졌고 마을 입구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흙바닥에 주저앉은 최 씨 부인만이 홀로 남겨졌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온통 새까만 절망의 어둠만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진이 이 모든 끔찍한 파멸을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최 씨 부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며느리 하나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을 외부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던 유일하고도 가장 거대한 성벽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것이다. 목을 조여오는 빚쟁이들과 완전히 바닥난 재산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무기력함에 빠졌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귓가를 맴도는 것은 한 달 전 며느리를 향해 쏟아내던 자신의 끔찍하고도 표독스러운 저주뿐이었다. 너만 나가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라며 당당하게 소리치던 오만한 안주인은 이제 길바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늙은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독사처럼 그녀의 심장을 잔인하게 파고들며 숨을 막히게 했다. 거친 흙바닥을 기어 다니며 눈물을 쏟아내는 최 씨 부인의 초라한 뒷모습을 상단의 밀정들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 모든 끔찍한 굴욕의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은 곧바로 도성 한가운데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을 아진의 귀에 낱낱이 들어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짓게 만들 것이다. 파멸해보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최 씨 가문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와 텅 빈 길을 걷는 최 씨 부인의 귓가에는 까마귀들의 불길한 울음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맴돌며 다가올 더 큰 재앙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제 빚쟁이들이 약속한 유예 기간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거대한 빚더미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허울 좋은 명문가의 껍데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상단의 내당에서는 아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겪고 있을 처절한 절망과 수치심의 깊이를 천천히 가늠하며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스스로 쌓아올린 오만과 무지의 탑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그녀가 준비한 복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완벽한 서막에 불과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들의 비명은 도성 전체를 뒤흔들며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완벽한 몰락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행수에게 내일 아침 관아의 포졸들과 빚쟁이들이 동시에 최 씨 저택을 들이치도록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조율하라고 지시하는 아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자신이 당했던 그 밤의 비참함과 추위를 그들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장 잔인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목표였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며 도성의 공기를 서늘하게 식히고 있었고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얄팍한 동아줄마저 스스로 끊어버린 최 씨 부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구걸과 사람들의 서늘한 조롱뿐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지며 복수의 쾌감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아즈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찻잔을 천천히 매만지며 과거에 연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냉혹한 지배자의 얼굴로 어둠이 내리는 도성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과응보의 폭풍이 마침내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막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작농들에게조차 처참하게 외면당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저택으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의 두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당장 내일이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라는 공포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헛된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동아줄은 바로 도성에서 가장 재물이 많기로 소문난 박대감 가문의 혼기 꽉 찬 여식이었다. 박대감은 본래 중인 출신으로 장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벼슬을 산 자였기에 늘 뼈대 있는 명문가와의 혼맥을 갈구해왔다. 과거 최 씨 부인은 사치스러운 연애를 열 때마다 은근히 박대감의 부인을 무시하며 양반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기철을 그 집안의 사위로 들여보내 엄청난 지참금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세웠다.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숨기기 위해 남은 비단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겹쳐 입고 비장한 각오로 화장대를 마주했다. 며칠 밤을 새워 푹 꺼진 두 뺨과 검게 죽은 입술 위에 값비싼 연지와 분을 두껍게 발라 초라한 몰골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들었다. 하지만 그 두꺼운 화장이면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늙은 여인의 처절한 절망과 바락만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당장 빚쟁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판국에 도대체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라며 방구석에 틀어박혀 덜덜 떨고 있던 기철이 소리쳤다. 최 씨 부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미소를 지은 채 내가 박대감 댁에 가서 멍청한 그들의 재물을 몽땅 가져올 것이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대답했다. 아들의 한심한 몰골을 보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환상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다. 박대감의 저택은 최 씨 가문의 낡고 무너져가는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애써 고개를 치켜들고 양반과 안주인의 위엄을 꾸며내며 굳게 닫힌 소술대문 앞으로 다가가 하인에게 당장 안방마님에게 내 방문을 알리라고 호통을 쳤다.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신을 맞이했을 사람들이 겉만 문지기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다. 대체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며 우리 대감마님께서는 이미 당신 같은 파랗고 가문의 사람들은 절대 들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다는 문지기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핏대가 선 최 씨 부인은 감히 천한 것들이 뼈대 있는 양반을 몰라보고 행패를 부린다며 당장 문을 열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장 너머로 서늘한 비웃음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침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외출해서 돌아오던 박대감의 부인이 차가운 시선으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때를 쓰는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최 씨 부인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딸을 우리 기철이의 배필로 삼아줄 터이니 당장 혼담을 진행하자며 다급하게 매달렸다. 빚더미에 앉은 몰락한 가문의 주제에 감히 누구의 귀한 딸을 넘보느냐는 싸늘하고도 모욕적인 답변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도성 바닥에 당신네 가문이 도박 빚으로 파산하고 그동안 상단의 보증으로 근근히 연명해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던 아진마님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스스로 무덤을 판 어리석은 노인네에게 내어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 당장 꺼지라는 박대감 부인의 독설이 쏟아졌다. 한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여인에게 완벽하게 짓밟힌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아진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그녀의 고막을 잔인하게 후벼파며 가장 피하고 싶었던 끔찍한 진실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이제 도성의 모든 귀족들과 상인들은 최 씨 가문이 사실은 며느리의 치맛자락에 숨어 기생충처럼 피를 빨아먹던 흉측한 존재들이었음을 똑똑히 알게 된 것이다. 양반이라는 고귀한 핏줄은 한순간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고 그녀가 자랑하던 명예는 진흙탕 속에 짓밟혔다. 그럴 리가 없다며 천한 장사치년이 우리 가문을 음해하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며 최 씨 부인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박대감 부인은 더 이상 그녀의 구차한 변명을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하인들에게 당장 저 미친 노인네를 길거리로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억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비단옷은 찢어지고 두꺼운 화장은 눈물과 땀에 흉하게 얼룩졌다. 지나가던 도성의 백성들은 흙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는 최 씨 부인을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조롱 섞인 비웃음을 마구 쏟아냈다. 평소 가난한 백성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수탈을 일삼던 그녀가 마침내 천벌을 받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며 모두가 통쾌하게 웃어대고 있었다. 철저한 고립과 완벽한 수치심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달았다. 같은 시각
상단의 제일 높은 누각에서 도성의 번화가를 내려다보던 아지는 밀정으로부터 박대감 댁 앞에서 벌어진 참담한 소동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 끝까지 현실을 도피하려던 시어머니의 헛된 몸부림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꺾였다는 소식에 아진의 입가에는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들은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그 어떤 방패도 없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 서 있게 되었다. 그녀가 스스로 걸어간 길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깨닫기 시작했을 테니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그 저택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일뿐입니다. 대행수가 정중하게 다가와 차를 따르며 조용히 아르자 아지는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노를 바라보며 깊고도 서늘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10년의 한은 통쾌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오만한 가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최 씨 부인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피가 흐르는 맨발로 비틀거리며 텅 빈 도성의 골목길을 걸어 다시 무너져가는 저택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에 빠져 술독에 빠져 있는 무능한 아들과 텅 빈 곳간, 그리고 내일 당장 들이닥칠 무자비한 빚쟁이들의 환영뿐이었다. 허울 좋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녀의 선택은 스스로의 목을 매다는 가장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독약이 되어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호롱불조차 켤 수 없는 끔찍한 빈곤 속에서 차가운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거대한 집과 알량한 양반의 지위는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다가오는 파멸의 발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놓고 있었고 그녀는 두 귀를 틀어막은 채 기나긴 공포의 밤을 견뎌야 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자 잿빛 구름이 도성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며 마치 최 씨 가문의 끔찍한 파멸을 예고하는 듯했다. 며느리 아진을 비내리는 한밤중에 무자비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날처럼 서늘하고 불길한 바람이 텅 빈 저택의 낡은 창호지를 사정없이 흔들며 지나갔다. 빚을 갚기로 약속한 마지막 기한의 해가 잔인하게 떠올랐고 밤새 두려움에 떨던 최 씨 부인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듯 부서졌고 그 위로 관아의 포졸들과 험악한 인상의 빚쟁이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마당을 짓밟으며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상단의 대행수가 차갑고도 냉혹한 표정으로 서서 빚을 갚지 못한 최 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저택을 정당하게 몰수하겠다는 관아의 공식적인 판결문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허울 좋은 양반가의 썩어빠진 자존심이 마침내 세상의 철저한 심판대 위에 발가벗겨진 채 오르는 순간이었다. 이보시오 대행수 어르신,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내 어떻게든 박대감 댁이나 다른 명문가를 찾아가서 피 같은 은화를 반드시 구해오겠으니 제발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지만은 말아달라고 최 씨 부인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처절하게 애원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눈물 범벅이 된 주름진 얼굴은 한 달 전 며느리에게 영원히 사라지라며 독서를 퍼붓던 오만한 안주인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비참했다. 대행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악하는 늙은 여인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했던 아진마님께서 이미 당신들의 모든 빚을 상단에 이름으로 거두어 들이셨으니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고했다. 아진이라는 이름이 대행수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최 씨 부인의 심장은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눌어버렸고 곁에서 벌벌 떨고 있던 기철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짐승 같은 신음 소리를 토해냈다.
내 놈들이 감히 천한 장사치년의 사주를 받고 뼈대 있는 명문가의 장자를 능멸하려 드느냐며 내가 당장 관찰사 영감을 찾아가 너희들의 이 파렴치한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기철은 알량한 허세를 부리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장한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상투를 거칠게 틀어쥐고 무자비하게 뺨을 후려치며 감히 관아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묻겠다며 살벌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어리석은 아들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최 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포졸들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우리 기철이만은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통곡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며 그들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폭언과 학대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형벌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인과응보의 서늘한 칼날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빚쟁이들은 마당과 안채를 가리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짓밟으며 남아있는 쓸만한 가구들과 값비싼 비단들을 닥치는 대로 수레에 싣기 시작했고 저택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풍스러운 도자기들은 무참히 깨어져 바닥을 나뒹굴었고 최 씨 부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화려한 병풍들은 거친 손길에 의해 무자비하게 찢겨나갔다.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모든 물건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광경은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상단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장 이 더러운 몸뚱어리들만 이끌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지라는 대행수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포졸들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최 씨 부인과 기철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찢어진 비단옷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처참하게 얼룩지고 있었다. 양반이라는 고귀한 탈이 벗겨지고 가장 밑바닥의 짐승으로 전락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안 돼. 제발 이 집만은 안 된다며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요람을 천한 것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며 최 씨 부인은 문지방을 피가 나도록 부여잡고 끝까지 짐승처럼 버둥거렸다. 하지만 냉혹한 포졸의 군화발이 그녀의 가녀린 손등을 사정없이 짓밟았고 끔찍한 비명과 함께 그녀는 완전히 힘이 풀린 채 대문 밖 흙바닥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며느리 아진을 쫓아내던 바로 그 밤의 데칼코마니 같은 광경이었다. 기철 역시 저항할 틈도 없이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빙 둘러싼 도성의 한복판 진흙탕 속으로 거칠게 내던져졌고 모자는 처참한 몰골로 서로를 부둥켜 하는 채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지나가던 백성들은 동정의 눈빛 대신 그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호화롭게 살았던 썩은 양반 가문의 완벽한 몰락을 향해 멸시와 조롱이 섞인 차가운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세상의 모든 신용과 명예를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조소뿐이었다. 당신들이 한 달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아진 마님을 맨몸으로 내쫓으며 뱉었던 그 끔찍한 저주를 이제 당신들의 온몸으로 똑똑히 겪어보시라는 대행수의 서늘한 마지막 경고가 울려 퍼졌다. 굳게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마치 최 씨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대한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도 잔인하게 그들의 귓가를 때렸다. 며느리만 나가면 평온해질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시어머니의 착각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지독한 독약이 되었다. 텅 빈 거리에는 차가운 가을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오들오들 떠는 최 씨 부인의 눈동자에는 뒤늦은 회한과 공포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거대한 저택과 가문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다는 뼈저린 진실이 그녀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스스로 기둥을 도끼로 찍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이토록 처참하고도 완벽한 붕괴뿐이었다. 술과 도박에 절어 살던 기철은 눈앞에서 빼앗긴 저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얄팍한 허영심과 잔인한 폭언 때문이라며 어미를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원망의 화살을 돌렸다. 자식이 어미를 저주하고 어미가 자식을 원망하며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뺨을 때리며 뒹구는 끔찍한 지옥도가 도성 한가운데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피보다 진하다던 양반가의 핏줄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한낱 쓰레기보다 못한 악연으로 전락해버렸다. 같은 시각 저 멀리 상단의 가장 높은 누각에서 따뜻한 털옷을 걸치고 화로 곁에 앉은 아지는 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희극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피눈물 나는 서러움이 마침내 그들의 찢어진 비명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쾌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타고 흘렀다. 자비 없는 그녀의 심판은 오만한 자들의 영혼마저 철저하게 짓밟아버렸다. 저들이 오늘 밤 차가운 이슬을 피할 곳을 찾아 도성의 쓰레기장과 빈민촌을 짐승처럼 헤매고 다닐 때 결코 그 누구도 빵 한 조각 내어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손을 써두라고 아지는 고요하게 명령했다. 완벽한 굶주림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자신들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죄악의 무게를 일뿐일 초마다 뼈저리게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아진의 얼굴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야차와도 같았다. 몰락한 가문의 두 모자는 해가 저물어가는 차가운 거리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이라도 해달라며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발길질과 더러운 오물뿐이었다. 그들이 평생토록 경멸했던 거리에 거지들조차 그들의 비루한 몰골을 조롱하며 텃세를 부렸고 쫓겨난 양반 모자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고립의 수렁에 빠져버렸다. 무지와 오만이 빚어낸 결말은 한치의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마치 그날 밤의 악몽을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차갑고 날카로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 씨 부인은 비를 피할 낡은 처마 하나 찾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얼어붙은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그제야 한 달 전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나가던 아진의 젖은 뒷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미친 듯이 자신의 가슴을 쳐댔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뒤늦은 통곡만이 비오는 도성의 밤거리를 처절하게 맴돌았다. 정확히 한 달이라는 길고도 잔혹한 시간이 흘렀고 도성의 거리는 어느새 뼈를 에이는 듯한 매서운 초겨울의 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양반가의 안주인과 오만했던 장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냄새나는 넝마를 걸친 처참한 거짓골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자랑하던 수백 년 가문의 핏줄이라는 알량한 자부심은 살을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 한낱 부질없는 휴지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더러운 진흙과 오물이 잔뜩 엉겨붙은 최 씨 부인의 두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져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붓던 그 매섭고 교만했던 손가락들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적선을 구걸하는 가장 비굴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밤마다 얼어붙은 흙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그녀의 온몸은 짐승처럼 망가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덩하게 탁해져 있었다. 노름판에서 모든 것을 날리고 비참하게 쫓겨난 기철은 지독한 열병에 걸려 골목길 구석에 웅크린 채 연신 기침을 토해내며 어미를 원망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 밤에 멀쩡한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토록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악을 썼다.
굶주림의 이성을 잃은 짐승들처럼 모자는 매일같이 서로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흘 동안 썩은 시래기 한 조각조차 씹어보지 못한 그들의 뱃속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낮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번화한 도성의 거리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두툼한 소목과 기름진 고기를 사려는 백성들로 북적였지만 그 누구도 더러운 거지 모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화려한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그들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멍한 눈으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확히 한 달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잔혹한 밤을 떠올렸다. 너만 나가면 우리 가문은 평온해질 것이라며 며느리의 등 뒤에 대고 쏟아냈던 자신의 그 오만방자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스스로 집안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버렸다는 뼈저린 후회가 독사처럼 그녀의 썩어가는 심장을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있었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최 씨 부인은 살아야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에 이끌려 기철의 멱살을 잡고 도성에서 가장 번화한 상단 거리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과거 양반 행세를 하며 비단 가마를 타고 유유자적 지나가던 그 화려한 거리를 이제는 배를 바닥에 깔고 벌레처럼 기어서 통과해야만 하는 기막힌 처지였다.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 그녀에게 알량한 수치심 따위는 이미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성에서 가장 막대한 불을 쥐고 흔든다는 거대한 상단의 본장 앞이었고 그 웅장한 기와 지붕은 하늘을 찌르듯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다. 쉴 새 없이 은하가 든 괴짝이 오가고 수많은 상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 화려한 풍경은 흙바닥에 엎드린 거지. 모자의 비참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최 씨 부인은 누군가 동전 한 뼘이라도 던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단의 차가운 돌계단 아래에 몸을 잔뜩 웅크렸다. 때마침 상단에서 최고급 비단을 한가득 사들여 나오는 귀부인을 향해 최 씨 부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마님 제발 적선 좀 부탁드린다며 비굴하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귀부인은 냄새나는 거지가 다가오자 기겁을 하며 호위 무사들에게 당장 저 흉측한 노인네를 쫓아내라고 소리쳤고 거친 발길질이 최 씨 부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흙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는 그녀의 두 눈에서는 한 달 전 며느리가 삼켰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번화한 거리의 군중들이 약속이나 한 듯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며 거대한 8명의 장정이 메고 오는 압도적인 크기의 가마를 향해 길을 내어주었다. 최고급 붉은 비단과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 가마는 도성 안의 웬만한 정승 판서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위엄과 사치를 뿜어내고 있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상단의 대행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상인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에 엎드려 조아렸다.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던 최 씨 부인과 열병에 들떠 헐떡이던 기철 역시 그 압도적인 광경에 시선을 빼앗긴 채 넋을 잃고 화려한 가마를 쳐다보았다. 저렇게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진 대단한 귀인이라면 필시 자비심도 깊을 것이니 우리의 딱한 처지를 보면 분명 귀한 은화 몇 돈은 던져주지 않겠냐며 기철이 침을 삼켰다. 모자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진흙탕 속에 이마를 지식이며 가마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기 시작했다. 가마가 상단의 돌계단 바로 앞에 멈춰서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다. 대행수가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가마의 문을 열 준비를 하자 최 씨 부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더욱 애처롭고 처절한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하며 땅바닥을 박박 긁어댔다.
그녀의 비굴한 목소리는 화려하고 장엄한 상단 앞의 풍경 속에서 가장 흉측하고 이질적인 소음으로 메아리쳤다. 이윽고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비단 장막이 스르륵 거치며 가녀리지만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여인의 손이 우아하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황실의 여인들만 꽂는다는 진귀한 옥비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난초 향기가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도성의 모든 재물을 발밑에 둔 상단의 진정한 주인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완벽한 자태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가마에서 우아하게 내려선 여인의 옷자락 끝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가볍게 흩날리자 최 씨 부인은 동전 한 뼘이라도 더 얻어낼 요량으로 살짝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옷을 따라 시선을 위로 올리던 그녀의 두 눈이 여인의 차갑고도 깊은 얼굴에 닿는 순간 최 씨 부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완전히 파서버리고 말았다.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토록 고귀한 자태로 수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한 달 전 비오는 밤에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던 며느리 아진이었다. 천한 장사치년이라며 손가락질하고 가문의 역병 같은 존재라며 매일같이 핍박했던 그 연약한 여인이 이제는 도성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군주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서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앞에 최 씨 부인의 턱이 덜덜 떨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열병에 시달리던 기철 역시 힘겹게 눈을 비비며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헛것을 본 듯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흙바닥을 마구 뒹굴기 시작했다. 자신이 밤마다 기방을 전전하며 노름에 미쳐 있을 때 조용히 바느질만 하던 바보 같은 아내가 상단의 거대한 실권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알량한 뇌를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배고픔과 열병이 만들어낸 지독한 환상이라 믿고 싶었지만 아진의 그 서늘하고도 경멸 어린 눈빛은 너무도 생생하게 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아진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단신을 신고 높은 돌계단 위에 꼿꼿하게 서서 발밑에 진흙탕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옛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분노나 승리감조차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길가에 구르는 쓸모없는 돌멩이를 바라보는 듯한 절대적인 무관심과 서늘한 고요함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소리 지르고 매질을 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잔인하고 숨막히는 완벽한 심판의 눈빛이었다. 화려하고 따뜻한 상단의 돌계단 위에 선 아진과 더럽고 차가운 거리의 흙바닥에 엎드린 거지. 모자의 물리적인 거리는 고작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끔찍한 신분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진이 겪었던 10년의 억울함과 피눈물이 마침내 가장 공평하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의 운명을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양반의 허세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모래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최 씨 부인은 찢어질 듯한 충격 속에서도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어떻게든 아진의 비단 치맛자락 끝이라도 잡아보려 발버둥을 치며 쉰 목소리로 아진하고 짐승 같은 소리를 토해냈다. 하지만 곁에 서 있던 험상미진 상단의 호위무사가 거친 군화발로 그녀의 손등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짓밟으며 어디 천한 거지년이 함부로 대주인 마님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며 호통을 쳤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완벽한 파멸의 늪에서 그녀는 뼈저린 절망의 늪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돌계단 위로 처참하게 짓밟힌 최 씨 부인의 손등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육신이 찢기는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아진의 비단 치맛자락과 그녀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위압감만이 최 씨 부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틀어쥐고 흔들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지켜왔던 양반이라는 알량한 껍데기가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이명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지는 발밑에서 벌레처럼 웅크린 채 짐승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단 한 줌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는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과거 그들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과 폭언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어떤 분노의 불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리석고 가련한 인간들의 말로를 고요하게 관망하는 절대적인 심판자의 냉혹한 이성만이 그녀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철은 여전히 지독한 열병과 굶주림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미친 사람처럼 진흙탕 위를 뒹굴며 괴기스러운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기방을 전전하며 노름판에 돈을 뿌려대던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가문의 빚을 갚아주던 아내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은 그의 얄팍한 뇌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내린 것이다. 양반가의 장자라는 알량한 허세로 평생을 거들먹거리던 사내는 이제 뒷골목에 굶주린 들개보다도 못한 비참한 몰골로 완벽하게 미쳐가고 있었다. 아들아, 제발 내게 적선이라도 베풀어 이 지독한 굶주림에서 어미를 구원해달라며 최 씨 부인은 다시 한번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애원했다. 그녀의 쉰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며느리를 향한 독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하루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는 비루하고 끔찍한 생존 본능만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며느리가 떠나면 모든 불행이 끝날 것이라 굳게 믿었던 늙고 어리석은 여인의 참담한 환상이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다. 도성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무거운 정적 속에서 마침내 아진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맑고 청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광장 전체로 낮게 울려 퍼졌다. 나만 나가면 가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며 그 비바람 몰아치던 밤에 육중한 대문을 쾅 닫아버리셨던 어머니의 그 당당한 말씀은 정녕 잊으신 것입니까? 아진의 그 짧은 한마디는 최 씨 부인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는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꽂혔다. 당신들이 그토록 벌레 보듯 혐오하고 무시했던 장사치의 천한 재물이 아니었다면 그 잘난 양반의 껍데기는 진작에 썩어 문드러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누가 누구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연명하던 기생충이었는지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지금 당신의 발밑에 뒹구는 그 참담한 진흙탕의 맛이 과연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지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흙바닥에 엎드린 최 씨 부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직시하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의 무게를 내리꽂았다. 최 씨 부인은 입을 쩍 벌린 채 꺽꺽거리는 기괴한 숨소리만 토해낼 뿐 그 어떤 변명이나 애원의 말조차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사시나무처럼 격렬하게 온몸을 떨어댔다. 자신이 목숨처럼 떠받들던 명문가의 위엄이라는 것이 사실은 며느리의 희생이라는 연약한 거미줄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허상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그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다. 이제 그녀가 짊어져야 할 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행보다도 끔찍하고 무거운 영원한 수치심과 지독한 후회의 감정뿐이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복수는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알량한 생명을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구걸하며 스스로의 비참함을 영원히 씹어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지는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몰골을 눈에 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이 차갑게 돌아서며 상단의 화려한 내당을 향해 천천히 우아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바람에 흔들리는 비단 치맛자락 소리가 마치 10년의 묵은 한이 끊어지는 경쾌한 마찰음처럼 들려왔다. 상단의 거대한 대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정하게 닫히자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던 구경꾼들도 더 이상 동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뿔뿔이 흩어지며 각자의 길을 떠났다.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는 미쳐서 괴성을 지르는 기철과 찢어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최씨 부인만이 세상의 가장 지독한 쓰레기처럼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차가운 초겨울의 바람이 그들의 앙상한 뼈마디를 무자비하게 후벼 파고 있었지만 그들의 텅 빈 가슴 속에 몰아치는 절망의 눈보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씨 부인은 이미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아진의 그림자를 향해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손을 허우적거리며 닿지 않을 구원을 갈구하듯 바닥을 박박 긁어댔다. 단 한 번만이라도 며느리의 능력에 감사하고 그 헌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더라면 오늘날 도성의 절반을 소유한 거대한 상단의 안주인으로 영광스럽게 군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차버린 그 거대한 황금빛 축복이 독을 품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늙고 병든 심장을 영원히 멈추게 할 듯 조여왔다. 잿빛 하늘에서 마침내 차가운 눈발이 섞인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하며 흙바닥에 엎드린 모자의 더러운 몰골 위로 무자비하고도 날카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 달 전 그 폭우 쏟아지던 밤 아진이 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 처절하고도 뼈시린 추위를 이제는 오만했던 그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할 차례였다. 하늘은 결코 이유 없는 시련을 내리지 않으며 스스로 지은 죄업은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상단의 깊숙한 내당에는 따뜻한 화로의 온기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최고급 매화차의 향기가 평화롭게 감돌고 있었다. 아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지난 10년간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겁고도 지독했던 가문의 굴레가 마침내 흔적도 없이 증발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서러움을 삼키며 침묵했던 인고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한 강철로 벼려내어 도성의 가장 높은 곳에 당당히 올려놓은 것이다. 대행수가 조용히 다가와 창문을 닫아 눈보라를 막아주며 이제 모든 과거의 찌꺼기들이 완벽하게 청산되었으니 마님께서는 오직 상단의 번영과 다가올 눈부신 미래만을 생각하시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고는 거대한 상단의 지도로 시선을 옮기며 더 넓은 세상과 더 막대한 불을 향한 새로운 야망의 불씨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지펴 올렸다. 썩어빠진 저택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있던 연약한 며느리는 완벽하게 죽었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호령할 진정한 지배자가 탄생했다. 이제 도성의 그 누구도 며느리를 내쫓은 어리석은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동정하거나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존재는 더러운 뒷골목의 얼음 밑으로 영원히 파묻히고 말 것이다. 한순간의 오만과 무지로 스스로 목숨줄을 끊어버린 그들의 뼈저린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차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져 지독한 겨울바람과 함께 흔적 없이 바스라져 사라질 운명이었다. 복수는 가장 우아하고도 조용하게 끝을 맺었고 남은 것은 오직 승리자의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평온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상단의 웅장한 지붕 위로 소리 없이 차가운 눈이 쌓여가며 과거의 모든 더러운 흔적들을 눈부시게 하얀 빛으로 완벽하게 덮어버리며 기나긴 서사의 막을 내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아진이 이끄는 상단의 깃발은 도성의 중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찬란하게 펄럭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세상 만방에 선포할 것이다. 너만 나가면 된다는 그 어리석은 저주는 결국 며느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쥐어주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주문이 되어버렸다.